몸집이 작고 약한 호모 사피엔스가 강한 어깨와 힘을 가진 네안데르탈인을 제치고 현생 인류의 시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늑대가 노리던 먹잇감을 동시에 노렸던 호모 사피엔스는 이것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사냥하고 먹을거리를 나누었지요. 물론 나누어주는 주체는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결국 호모 사피엔스는 약함을 동맹으로 극복하고 현생 인류의 시조가 된 것이지요. 원시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동물처럼 튼튼한 송곳니와 날카로운 발톱이 없었습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원시인들은 자연 속에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던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있는 모양을 본떠 간단한 도구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시인들은 돌을 갈아 새의 부리 모양으로 만들어 화살촉과 창으로 사용했고,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모양을 낸 돌도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작사를 만들어 사냥과 채집에 사용했습니다. 화살촉, 창, 돌도끼, 작살 등의 모양을 보면 하나같이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우며 세모 모양입니다. 이런 세모 모양 덕분에 원시인들은 동물을 한 번에 죽일 수가 있었고, 던져진 도구들은 똑바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살펴보면 세모 모양입니다. 새는 바람을 가르며 보다 더 빨리 똑바로 날아가기 위해 세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새와 많이 닮았습니다. 비행기는 새처럼 뾰족한 머리와 좌우 대칭을 이루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는 새처럼 두 날개를 움직여 앞으로 날아가는 날갯짓은 못합니다. 비행기는 새처럼 길고 날씬하면서도 둥근 모양의 몸통을 가지고 있어서 바람 사이를 부드럽게 헤치며 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새가 자신의 두 날개 중에서 하나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새는 하늘을 똑바로 날 수 없고 지상에 있는 먹이도 사냥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나면 똑바로 날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비행기는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금세 추락하지 않고 한동안 똑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비행기처럼 그 모양이 길고 뾰족하면서도 둥근 몸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이 뾰족해서 물을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고, 길고 둥근 몸통 덕분에 물속을 미끄러지듯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몸통의 모양은 하늘을 나는 새와 비슷합니다.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몸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력의 크기는 물속에 물체를 넣어보면 금세 알 수 있는데, 그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유리컵에 나무 토막을 집어넣으면 컵의 물이 밖으로 넘칩니다. 넘친 물을 모아 물의 무게를 재보면 나무 토막의 무게와 넘친 물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와 부력이 같으면 물체는 물 위로 떠오릅니다. 반대로 물체의 무게가 부력보다 크면 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철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분에 해당하는 물체의 부피와 같은 양의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목욕탕에서 이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소리 지르며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왔다는 일화는 유명하지요. 배나 잠수함이 물 위에 뜨려면 자신의 무게에 해당하는 물의 양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력에 의한 부양력이 자체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풍선이 하늘에 잘 뜨려면 크게 불수록 유리합니다. 사람이 공기의 부력으로 공중에 뜰 수 있으려면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까지 부풀어야 할까요? 에디슨은 어렸을 때 이런 실험을 실제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은 정말 위험하죠. 사람이 공중에 뜰 정도의 부력을 가지려면 지름이 거의 5m에 이르는 풍선만큼 몸이 부풀어야 한다는군요. 만약 이 실험이 성공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